네, 잔명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는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이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그쵸? 있을 정도로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노하우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주 꼼꼼히 항목별로 저희가 올바른 조언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항목은 어떤 분야일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장 배경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희망기업에 지원하기까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해왔는지 작성해야 하는 공식은 있지만 성장 배경 하면은 대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이 가족을 많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읽는 동시에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흔들 성장 배경 작성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 숨겨진 비법을 자기소개서 클리닉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성장 배경 바로 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네, 성장 배경 하면 이제 대충 떠오르는 어떤 시작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태진 씨는 자신의 성장 배경을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 표현 되게 싫어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진짜 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화목한 가정의 이남 중 첫째로 태어나 너무 진부하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진 씨는? 맞아요. 저도 자유로운 두 분의 부모님 아래서 아주 행복하게 자랐습니다라고 쓸 것 같은데 사실 막막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네. 기업에서 이렇게 성장 배경을 묻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 대표님, 왜 이렇게 성장 배경을 묻는 걸까요? 네, 우선 성장 배경은 시사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결과로 이루었는지라는 부분에서 기업이 지원자에게 성장 배경을 써달라는 것은요, 우리가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을 인사 담당자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됐고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성과 가치관이 우리 기업과 잘 맞는다면 어떤 다른 부분이 좀 미약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사 담당자는 지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장 배경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 쌤께서는 성장 배경을 작성할 때 우리 구직자들이 제일 어필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한 개인의 인생사를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짧은 분량 안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차별화 포인트를 줄 때 저는 컨설팅할 때 좀 이런 비유를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자기소개서를 사업 계획서나 또 사업 제안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다가 항상 제안 배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 일을 뭐 선택하게 된 계기라던가 뭐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좀 특별한 경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차별화되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 구직자들은 이런 부분에 좀 염두를 두고 썼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민영 학생. 네, 아무래도 성장 배경을 쓸 때 어떤 점을 써야 할지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전 일을 떠올려야 된다는 점에서 일기장이라도 뒤져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써야 좀 기업 인사 담당자 눈에 띄어서 좀 뽑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지연 양 같은 경우는 성장 배경 쓰는 게 어려워요? 어때요? 네, 좀 어려운 편이죠. 성장 배경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직업을 하고 싶어 해왔고 또 이 직업을 이제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성장 배경에서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기소개서의 다양한 항목 중에 이 성장 배경을 난이도 상중하로 꼽자면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저는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령 포부 같은 경우는 뭐 업무를 뭘 할지 모르는데 열정 같은 건
외에는 딱히 어필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장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쓰자니 조금 그렇고 안 쓰자니 아쉽고 하는 부분들인데 분명히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민영 학생은요?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저희 되게 놀랬던 게 저도 중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어차피 뭐 3개 중에 하나니까 똑같아요. 예, 예. 저도 입사 후보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중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이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어렵지는 않지만 또 회사마다 좀 바라는 성장 배경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아주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처럼 TV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성장 배경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어김없이 준비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온 자기소개서 성장 배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조금 더 좋은 성장 배경 스토리를 저희가 듣고 싶어서 두 분에게 자유를 드렸다고요. 네. 예. 그동안 이제 공통된 미션 키워드를 드렸는데 있었죠. 사실은 뭐 성장 배경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키워드일 수 있어서 네. 오늘은 두 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알아서 이제 써 오신 겁니다. 차 대표님께서는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자유롭게 자랐던 네. 것이 나중에 취업할 때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자유를 주니까 때로는 억압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성장 배경이라는 게 20년 중에 어떠한 부분을 그 지향점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에서 사실 20년의 압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장 배경의 주인공이 되는 가상의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은 휘닉스 파크의 매니저로 지원을 하는 네. 학생의 지원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과연 어떤 성장 배경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지 궁금합니다. 차윤희 대표가 준비한 성장 배경 자소서 함께 만나보시죠. 스키장에서 VIP 관리 업무를 하며 시즌권 확인 시 장비를 해제하고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확인 과정에서 고객이 짜증을 내신 경우에도 실물이 훨씬 괜찮으신데 본인이 맞는지 질문하며 유머러스하게 대처했으며 고객분들도 웃으며 응대해 주셨습니다. 시즌권 관리를 성실히 시행하며 불법 사용자를 20명 이상 잡아냈고 그 결과 130명의 직원 중 서비스 태도, 실적, 통합에 2등을 해 포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동료들이 굳이 매번 확인을 해야 하나라고 했지만 저의 꾸준한 모습과 시즌권 불법 이용자를 잡아서 고객에게 분실된 시즌권을 찾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모습을 보고 번거로움, 불만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던 분위기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근무 환경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팀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경험하며 배움을 통해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피닉스파크의 매니저로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드림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며 기본 업무에 충실히 하며 모든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피닉스파크의 직원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일반적인 성장 배경의 기술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 같아요. 부분만을 네. 조금 강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최현정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이제 성장 배경이 앞부분에 나왔을 때는 인성이 좀 잘 드러났을 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차윤희 대표님이 작성하신 게 좋은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잘 드러나고 또 이제 성장 배경이라고 했을 때 꼭 어린 시절만을 써야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해서도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내용에 이제 특별한 경험치를 쓰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보수적이신 면접관님들께서 어린 시절엔 어땠나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해야만 하는 이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잘 이해했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쓰신 건가요? 우선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관련 지원 회사와 관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장 배경을 쓰기보다는 관련 회사와 맞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 중에서 긍정성이라던가 책임감, 그다음에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지향성, 그다음에 성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을 좀 더 중점을 두면서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만들어졌다라는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이러하여 나의 성장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분 같은 경우 가상의 인물이지만 어떤 네. 경험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작성이 가능한
한데 경험적 사실이 좀 부족한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네.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공부 자체도 사실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라던가 자신이 공부했던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수학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런 요소들을 좀 나눠서 공부라는 관점이지만 좀 더 그 안에서 내가 발휘했던 뭐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 차 대표님처럼 이런 성장 배경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두 명의 학생, 두 명의 구직자들은 어떤 경험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한데요. 먼저 민영 학생. 네, 저는 앞으로 영업관리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유통 관련된 영업관리직에 지원을 할 때 관련 업계 아르바이트 경험이 제가 고객응대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 인턴을 하면서 협력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녹여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이 꽤 있네요. 그래요. 예. 우리 지연 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저는 이 부분 쪽은 좀 문외한이긴 한데요. 그냥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지원부서가 매니징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뭐 친절했다, 싹싹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어필하거나 아니면은 고객들, 특히 뭐 진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객들을 응대했을 때 자기가 센스 있게 잘 대처했다라고 했던 점들을 좀 더 어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들으시면서 어떤 좀 고칠 점이 있었다면 자기는 이렇게 느꼈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최현정 컨설턴트가 써오신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키워드를 갖고 또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자유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상상의 날을 펼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저의 키워드는 이제 회계직 지원 그리고 남자 그리고 수학과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 후 1년 후에 공백이 있는 그런 사례자를 이제 가상해서 이제 작성해봤습니다. 네. 남자면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읽어볼까요 한번? 네. 남자니까 알겠습니다. 최현정 컨설턴트가 준비한 성장 배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숫자를 좋아해 구몬 수학에서 반복적으로 사칙, 연산, 계산하기를 즐겼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루할 만큼 계속 나오는데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앉아서 그날의 과제를 다 하고는 했다고 어머니께서 지금껏 회고하십니다. 학창 시절에도 수학이나 통계 같은 숫자를 활용한 학문은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자 가장 잘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수학 원리를 배우는 데에서 나아가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 안에서 회계 원리를 익히면서 기업의 경영 실무의 가장 근간이 될 회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미래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에 도전하였습니다. 2차 시험을 앞두고 첫사랑에 배신당해 방황하는 바람에 비록 공인회계사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으나 그 시간들을 견뎌내며 더 단단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여 저의 집중력과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를 빠르게 익혀 두 번째 사랑인 네모 기업에서 저의 역량을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네. 중간에 사랑에 실패했던 얘기 아주 좀 위트 있게 다가온 것 같고. 재밌네요. 예. 예. 자, 차희 대표님께서 어떻게 일단 들으셨는지요? 뭐 정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지원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수학이라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그 수학의 관심부터 노력까지 그다음에 어떤 도전까지 해왔던 과정을 일관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학 말고 좀 대인관계라던가 이런 어떤 수학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인관계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분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서요.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좀 함께 공부하는 어떤 형태가 조금 더 녹아져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가상인물 작성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남자분이 목소리가 참 좋은 분인가 봐요. 그러게요. 네,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항목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일단 이제 공백 기간을 두고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급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을 실제로 우대를 하고 있는데 채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하고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의 핸디캡을 너무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오픈하되 좀 진솔하게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해봤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숫자에 밝았다, 또 뭐 집중력이 좋았다라는 개인의 이제 장점을 좀 드러내면서도 이제 핸디캡을 흥미롭게 언급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인사 담당자의 주목을 끄는 거에 좀 포인트로 맞춰봤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랑은 이 기업도 하겠다라는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들이 들어본 전문가 두 분의 자소서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영 학생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최현정 컨설턴트님의 그 자소서를 보면서 실패율을 되게 솔직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면접 상황이라면 되게 센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문서로 작성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읽으면서 업무 중에도 혹시 사랑이 흔들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좀 그 안에서도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짚어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 대표님 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차 대표님 자소서는 일단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친구가 정말 이 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전 내용이 좀 많다고 해야 할까요? 키워드가 많아서 좀 어떤 점을 확실히 어필하고 싶었는지에서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본인은 면접관이었다면 이렇게 봤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연 양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 최 컨설턴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 숫자를 좋아했다 같은 그런 어필을 자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인관계 같은 점에서 좀 왜라는 자꾸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셈에 밝았었는데 또 2차 시험에는 결국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왜라는 의문이 자꾸 들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유발하게 할 만한 그런 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 대표님, 이름 정도 외워주시고요. 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닉스 파크 매니저먼트를 지원하셨잖아요. 근데 휘닉스 파크에서 일한 경험만큼 이상의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플러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거기에서 일한 것들을 좀 더 한두 가지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좀 더 눈에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주 조목조목 꼼꼼하게 짚어줬는데요. 좀 반박하는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최생 같은 경우에 너무 사랑에 흔들리는 남자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는 일부러 면접 상황에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유도성 이제 내용 멘트를 작성을 한 건데요.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작성하면 이제 분명히 공격당할 만한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만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오히려 면접관이 되게 흥미롭게 보시면서 이 사람의 인성이나 위트 넘치나 센스 같은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서, 왜냐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센스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관계라던가 뭐 다른 역량 같은 것들은 다른 항목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껏 한 항목에 다 넣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차 대표님께서도 혹시 두 학생의 의견에 어떤 좀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결론은 저도 쓰다 보니까, 제가 지원자일 때는 쓰다 보니까 많은 그 관련 경험이,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제가 같이 컨설팅했던 사례인데 경험이 많은 것이 역시 나한테 독이 됐구나. 이 생각이 역시 든 게 포인트가 없었다라는 거죠. 또 없다 보면 또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관점이 있는데, 또 관련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그냥 너무 내가 또 소설 쓰듯이 쓴 건 아닌가라는, 또 저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또 있게 된 것 같고요. 결국은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 4명의 우리 면접관이 있다라면 이 4명보다 4명이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좋게 보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좋은 관점도 있고 나쁜 관점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게 또 성장의 배경이 아닐까 또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스터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장 배경에 들어가야 될 항목과 반드시 또 강조해야 될 항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상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성장 과정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거나 꼭 얘기하고 싶은 이제 다른 항목들을 쓰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던가, 혹은 이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혹은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어필하시면,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성장 과정의 맨 앞쪽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직무에 나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제 도출하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간혹 가다가 20살 이전에 특별한 경험,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나의 인성이라던가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 대표님도 여기에 추가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3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티베이션. 네네. 예.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떠오르는 것.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사건들이 지원하는 회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면 그 사건의 스토리를 작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포지티브 트라우마가 있고 네거티브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났던 지원자 중에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희가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 이런 어떤 네거티브한 트라우마를 쓰기보다는 긍정적이었던 부분으로 좀 더 유도해서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코드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코드를 갖고 있을까? 우리 회사와 맞는 코드일까라는 것을 인사 담당자는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의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 방식이 우리 회사랑 너무 다르다면 이 지원자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적인 측면들을 잘 맞춰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또 자소서 성장 배경 준비해 온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저에게 또 화살이 되어 돌아오진 않을까. 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긴장도 되죠. 네. 자,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취업 준비생들이 써온 자소서 성장 배경 부분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네. 먼저 천민영 학생이 써온 겁니다. 삼양홀딩스 지원을 위해 작성한 성장 배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학창시절 여러 번의 임원을 하며 가장 와 닿았던 영화 속 대사입니다. 책임감이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지켜온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날 8월 15일. 초등학교 시절 학급의 임원으로서 담임 선생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8월 15일에 반창회를 여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학교 친구들을 모아 반창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3년 동안 반창회에 참석하는 그부들이 많았지만 점차 참석률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부들이 보다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임원 회의 기간 동안 매년 다른 컨셉트의 반창회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주년에는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체육대회를 열었고 최근에는 힐링 여름휴가를 콘셉트로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오락부장 선정은 물론 참가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사상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반창회를 함께한 친구들은 다시 오고 싶다며 내년에도 꼭 반창회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삼양홀딩스와 관련된 다양한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얻겠습니다. 네, 민영 학생의 자소서 들어봤습니다. 네. 삼양홀딩스가 아직 마감 전이죠. 네. 때문에 더 좀 실제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삼양홀딩스 인턴에 지원하는 거는 경영지원의 홍보직인데요. 아무래도 식품이나 화학 등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브랜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라는 그 포인트를 잡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컨셉을 아주 분명하게 잘 잡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전문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도 아주 독한 코칭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차 대표님? 네네. 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 저번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신중히 쓴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좋은 기대를 또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작성하신 내용에서 키워드를 잘 뽑아서 그 회사가 원하는 직무적 특성을 잘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웠다라면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좀 더 가치나 신념들을 좀 더 갖게 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최쌤은요? 네, 일단 민영 학생께서 일단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인재상에 맞춰서 이제 쓰시려고 한 부분이 이제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던가 뭐 창의성 이런 것까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반창회의 의미가 뭔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이제 그것들을 10년째 진행해 왔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하고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행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인관계, 뭐 네트워킹을 이제 주로 계속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함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영 학생 들어보니까 어때요? 독한 코칭. 네, 제가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반창회라는 소재가 좀 놀기만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딱 이제 컨설턴트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작성하면서 좀 너무 헷갈린다. 이건 잘 모르겠다는 부분 혹시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좀 이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했어요? 라는 식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도 했군요. 예.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지연 양의 성장 배경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떨리나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는 아까 제가 했던 독설들을 제가 자승자박으로 이렇게 그대로 받을 것 같아서 좀 떨고 있는데 최대한 침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썼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차근차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NI에 빠졌습니다. 당시 신문하려 학습이라 하여 신문을 오리고 붙여 창의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학습법이었습니다. 신문을 오리고 가지고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피아노도 제쳐두고 신문 읽기와 뉴스 보기에 빠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방송부에 빠졌습니다. 울산시 어린이 기자단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 망설임 없이 방송부를 택해 교내 아침 조회와 방송 등을 맡으며 활약했습니다. 6mm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구식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해야 했지만 학교라는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신문 읽기를 금지하셨습니다. 5시간 내내 신문만 본다. 신문 읽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버릇이 되어 기자를 꿈꾸는 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알아간다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MBC 신경민 당시 선임 기자를 만나 배웠습니다. 강연자로 출연해달라는 저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 미안해하시며 점심 식사에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게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보였다며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신경민 기자님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지상파 방송국 25년 경력의 베테랑 언론인이 지휘하는 언론인 훈련 프로그램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2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꼬마 때부터 신문, 방송과 가까이 해왔던 저는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펜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펜의 날카로움을 이용하되 무서움을 잊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 성장 배경 잘 들어봤습니다. 초3, 중3, 고3, 대학교 3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에도 이제 라임을 맞췄나 봐요. 예, 어떤 작성 포인트였나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기가 있었고 그런 계기를 구체화시킬 일이 일생을 이제 타면서 쭉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기자가 마치 뭐 저의 운명이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뭐 장점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항목에서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자를 하고 싶다는 어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 필연적이다라는 걸 강하게 아주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최 쌤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강지연 학생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내용 이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토리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했고 제가 이제 사실은 연대기식의 그런 자기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연 학생의 내용은 좀 더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좋았던 건 이제 신경민 기자님이라고 해서 이제 롤모델이 있다.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근데 이제 구성이나 내용은 참 좋은데 사족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걸러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문 읽기를 금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마지막 단락에 이제 칼보다 무서운 펜의 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쪽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마무리 멘트가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은 혹은 이 내용이 만약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앞쪽에서 언급이 됐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예리한 코칭 해주셨습니다. 차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연대기식으로 작성한 부분이 좀 더 눈에 쏙쏙 와닿았던 부분이고요. 미디어라는 어떤 관점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다라는 거에서 지금 지원하는 회사와의 어떤 관련성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더 코칭을 한다면은 그런데 이런 어떤 성장 배경 안에서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어떠한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조금 더 두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만 있을 뿐이지 기여점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조금 더 이런 경험 속에서 기여했던 부분들을 같이 좀 녹여서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칭찬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만 고치면 잘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좀 떨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네, 잘 말씀해 주셔서 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이걸 하고 싶어요라는 이런 뭐 떼쓰면만 조금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승화를 시키겠다,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부분이 제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앞서 세 분의 자소서보다 좀 그런 점에서 좀 보완을 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야기 많이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배경 잘 쓰는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두 분 차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성장 배경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카테고리화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 회사에 맞도록 카테고리화 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험들을 근간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지향점을 좀 잘 표현을 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장 배경 안에서 결론은 회사와의 관계성을 잘 녹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출쌤도 끝으로 한마디 조언해 주실까요?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나의 일대기를 최근부터 이제 과거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성장 배경을 다 녹여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직무나 혹은 내가 일하고 싶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가지고 녹여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경험치를 반드시 이제 눈에 띄게 부각시킬 수 있는 사례를 조금 포인트로 짚어내신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성장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지원 자기소개서의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 것인가의 포인트를 두고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고 유익한 정보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렸습니다.